민주당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이탈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나 봐요. 과연 그런 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전당대회 직후에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뭉쳐서 보여줍시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악법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복주에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저희도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부결표 분석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출석 의원 299명이었습니다. 모두 300명인데 한 명이 비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서 빠져서 299명입니다. 이 중에서 찬성 194, 반대 104명, 무효 1명.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총 의석이 108석이죠. 108명인데 반대가 104명이 나왔습니다. 무효가 1명이고. 그러니까 결국 무효표는 좀 이따 생각하더라도 반대가 원래 당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108표가 나와야 하는데 104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탈표가 4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은 의석이 192석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8표만 더 뺐으면 야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표가 이탈표라면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이번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단일 대우 부결을 자신했던 한동훈 대표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탈표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소기의 성과가 있다. 단일 대우가 좀 무너진 거 아니냐. 꿈이 소박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어제 저희 당 108명 중에 여러분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가 부자가 있었는데 한자의 표시가 오기가 있었던 거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착오로 실수로 그렇게 기표를 했다는 게 확인되고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실수다. 네, 한동훈 대표 민주당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 웃어 넘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표 4표 중에 3표는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표는 아마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가표를 던지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명과 또 무효표 1표가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재표결을 하면요. 그거는 전자식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직접 종이에다가 손으로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자, 표기에다가 투표 용지에다가 한글로 써도 됩니다. 가 또는 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초선 의원이 부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입구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이렇게 가, 부 한자가 있는데 안일부 잘못 썼다는 겁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하는 의원이 초선 의원이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서 이탈표가 나왔는지를 다 좀 세세하게 좀 살펴봤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최창현 선배님도 그 국회에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옛날에 국회 출입하다 보면 저런 그 부자를 잘못 쓰거나 가자를 잘못 써서 한자를 잘못 기록해서 그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언론에서 도대체 이런 거 하나 표기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냐? 예. 라는 이제 비난 여론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이제 다 전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서 그런 네. 논란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다시 등장했네요. 다시 쓰기 시작하니까 등장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은 뭐 처음부터 네. 나는 이제 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한 분은 저분이 뭐 아마 초선이시겠죠. 저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저런 글자를 잘못 써서 무효가 된 것 같고요. 두 표는 제가 듣기에는 그게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원내대표를 찾아와서 대표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 라면서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가가 우리 그 맞는 건 줄 알고 이거 하면 안 그러니까요. 된다는 입장이 예. 가인 줄 알고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게 방들에 막 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 누구냐? 얘기면 아니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밝힐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어떤 실수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또 한쪽에는 그거 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 이거 한동훈의 리더십에서 이게 그 금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야 한동훈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 반대쪽에서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공방이 좀 있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수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가부를 혼동한 초선, 표기 실수한 초선, 한자 틀린 초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를 지금 아까 김종혁 부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탈표 원래 당론이었잖아요 반대가. 그런데 이탈한 사람 누군지를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건이요 특검법 제2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찬성한다. 찬성한다는 뜻에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최창희 교수님, 한자를 틀리는 초선. 이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 모르고 거부권인 줄 알고 찬성했다고 한 초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가부 저거는 뭐 모를 수도 있죠. 이 아니 불자하고 이 지금 그 부정할 때 부자하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납득은 잘 안 가요. 근데 저는 저거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2의 건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 아니 부자 혼동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한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우리 전국의 아주 초관심 아닙니까? 가장 그렇죠. 긴장되는 면이고 이게 대통령 탄핵과도 연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넘어와서 재표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표결을. 그리고 재의결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도 어떤 데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재의결은 원래대로 이게 최상병 특검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다시 되는 게 재의결이에요. 예. 재표결이니까 재의결이 있고 부결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제2의 건을 그 대통령 제2 요구권을 헷갈렸다는 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 뭐 거짓말은 안 했겠죠. 국회의원이 그것까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전 이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아직은 또 이따 말씀 예,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뭐 수정 제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그런 면에서 예.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파악한 이탈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과 가부를 혼동한 초선. 이 안건이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라고 알았다는 그런 초선이 있고 한자 틀린 초선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세 번째 표기 실수. 이것도
처음 이제 국회에 등원해가지고 표결을 이렇게 직접 하다 보니까 뭐 표기를 실수했다, 뭐 어떻게 실수했는지는 뭐 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기 실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예요. 지금 저 유튜브 댓글에서 기가 찬다, 똑바로 좀 해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네네.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제가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탈표, 내표라고 했을 때 무효표는 이거는 반대랑 똑같아요. 이건 무효는 반대랑 똑같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 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탈표는 제가 봤을 때 3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소신이다. 나는 최상병 특검법, 더군다나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한 특검 중에 하나를 특검으로 하는 그 안에 찬성한다. 그게 내 소신이다. 누굽니까? 안철수. 뭐 그 본인이 소신이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소신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부를 갖다 이렇게 헷갈린다? 실수라고 하니까 그런 실수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보면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2명 중에서 반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됐지만 나는 인정 못하겠고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생채기를 내겠다. 그런 사람이 실수를 가장한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윤적인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저 특검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재의결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큰 치명상을 입습니까? 제가 봤을 때 1번 한동훈 대표가 큰 치명상을 입지만 가장 큰 치명상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게 재의결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수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런 실수를 한두 명이 했다라고 치면 저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다고 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가부를 내가 헷갈렸어. 그래가지고 부를 해야 되는데 가에다가 찍었어. 그러면 재의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런 실수가 진짜 실수였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도 이런 실수를 할 건가? 저는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 지금 나사가 나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실수라는 설명이 궁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겠죠. 지금 정혁재 변호사님께서 무효라고 한 거는 사실상 이탈한 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마 찬성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효되게 한 것 같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그 무효표 한 표 부자 잘못 쓴 거.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못 쓰겠습니까? 나는 마음은 간데 예. 그래도 이제 도저히 안 되니 뭐 이렇게 점을 찍고 뭐 글 내려 쓰긴 해서 무효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가서 실제 해보면은 그 의도성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성층 부장님, 저런 실수는 의도성이 없으면 못한다.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실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한 장병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밝힐 것인지 좀 더 그 특검을 통해 밝힐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를 통해서 밝힐지 양당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차대한 이 양건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 저는 이건 저렇게 한 명은 표기 실수한 것 같다. 표기 실수면 무효표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것 같고요. 저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도 저는 매우 부적절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양심이 움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 작년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첫 번째 체포동의안 때 사실 그거 동의를 가결해야 된다는 분들이 무효표를 대고 던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다음에 이게 또 한 번 더 오면은 우리는 반대표 터질 것이라는 예고다, 그런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무효표나 이런 부결, 뭔가 뭐 이런 이탈표를 나온 것들은 그분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게 민주당이 내놓는 안이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재안이든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보수 정당으로서 보훈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이거를 좀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이걸 통해서 암시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다음에 올라오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놓던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부결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모습을 저는 이런 무효표나 이탈표를 통해서 저는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